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저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잔씩 탄산음료를 마시곤 하는데 탄산음료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다들 잘 아시죠? 탄산음료가 건강에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과도한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16년부터 각 나라에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콤한 음료와 음식에 대한 유혹은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설탕의 단맛을 가지면서 칼로리가 거의 없는 설탕 대체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스파탐, 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는 아스파탐이죠. 제로콜라 등 많은 식음료에 사용되는 아스파탐에 대해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7월 14일 아스파탐을 주요 발암 물질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스파탐은 암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섭취하면 안 될까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먹어온 아스파탐은 어쩌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스파탐으로 대표되는 인공감미료가 암 발생을 포함해 우리 몸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가지는 인공감미료로 일종의 아미노산입니다. 아스파탐은 1965년 제임스 슐레터라는 화학자가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용화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제1제당이 합성 및 생산을 하면서 무설탕 음료수나 소주, 막걸리 등 단맛이 필요한 음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에 매우 약해서 가열이 필요한 음식에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게 마시는 음료나 음식물에 첨가하게 됩니다. 아스파탐에 포함되어 있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하는 페닐케톤 요증 환자는 많이 복용하면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성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반대로 당뇨병 환자들은 아스파탐이 체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과 달리 입안의 세균이 뮤탄스균이 분해하지 못해서 충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오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 그리고 메탄올로 분해가 됩니다. 메탄올은 다시 간에서 대사되어 포름알데히드가 되어 암을 일으키는 등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이 첨가된 대표적인 음료수는 다름 아닌 소주와 막걸리입니다. 증류 방식이 아닌 타피오카 전분 등을 발효시킨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든 희석식 소주는 그 자체로는 쓰고 역한 맛이 나기 때문에 단맛을 첨가할 필요가 있었고 막걸리는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는 경우 효모가 이를 발효하여 가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스파탐을 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효식품인 김치에도 아스파탐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량음료들의 높은 칼로리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아스파탐을 첨가해서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만들었죠. 덕분에 우리는 시원한 콜라를 마시면서도 체중 걱정을 좀 덜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22종이나 되는 다양한 인공감미료에 대한 일일 섭취 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e, ADI를 정해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의 ADI는 kg당 50mg 이하인데 체중 60kg 성인 기준 하루 3000mg 이하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제로콜라에는 아스파탐이 43mg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 35kg 어린이가 하루에 제로콜라를 33캔 이상 섭취하면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다고 설명하죠. 어른들은 훨씬 더 마셔야겠죠. 말 그대로 밥 대신으로도 다 못 마실 정도의 양입니다. 또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재평가에서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실제로 섭취하는 감미료의 용량이 매우 적은 수치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충분히 매우 안전한 양의 인공감미료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 섭취를 줄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인공감미료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몇몇 연구자들은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면서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덜 가지게 되면서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오히려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면서 살 덜 찌려고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8년 오베시티 논문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미국 텍사스주의 샌앤토니오 거주 주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1988년까지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를 주로 마신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47%나 BMI가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연구에서 인공감미료 섭취가 오히려 비만율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죠. 2012년 Physiology and Behavior 논문에 발표된 기능성 뇌 MRI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이 첨가된 음료를 주로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설탕과 칼로리를 섭취해야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인공감미료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뇌의 활성 정도의 변화를 보여 인공감미료가 우리 뇌의 식욕 관련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2년 BMJ 논문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프랑스 주민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식사와 심혈관 질환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음을 보고하여 이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칼로리가 낮다고 살이 안 찌고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보다 적절한 통제와 양 조절을 해서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다시 동영상 초반 주제인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논문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22개의 코호트 연구와 46개의 케이스 보고를 분석한 결과 인공감미료와 암 발생 간의 상관관계가 없고, 일부 연구에서 보고된 방광암, 췌장암 및 혈액암의 위험성 역시 다른 연구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역시 2023년 Food and Chemical Toxicology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12개의 동물을 이용한 연구들과 40개 이상의 연구들에서 아스파탐과 암 발생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IARC 분류에 따른 주요 발암 물질들을 보시죠. IARC는 발암 물질들을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2A군, 그리고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B군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아스파탐은 이 중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2B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B군에 속해 있는 기존의 발암 물질들을 보시면 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거의 매일 섭취하는 김치가 IARC가 분류한 주요 발암 물질입니다. 아무래도 김치가 소금에 절인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위암을 일으킬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암 물질로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김치가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드시기 꺼려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아스파탐 역시 현재 복용하는 양 정도로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아스파탐이 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17년 악타오톨 라링글로치카 논문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자들은 하루 킬로그램당 아스파탐 50mg을 섭취한 쥐에서는 청력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상을 섭취시킨 쥐에서는 아스파탐의 섭취량에 따라 조기의 청력 저하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동영상 초반에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킬로그램당 50mg이고 실제 우리들은 허용량의 0.12% 정도밖에 섭취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청력 역시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스파탐을 비롯한 인공감미료는 암을 일으킨다고 보기보다는 과도한 용량을 섭취할 때 오히려 우리 뇌에 혼란을 주고 비만을 부추기며 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올리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 마시고 적당히 음료들을 즐기시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분명 좋지 않으니까 2-3일에 한 캔 정도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적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